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21세까지의 대학 진학률이 무려 74%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면서 고학력자의 징표였던 학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황건영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대학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그 대학이라는 것이 본디 사회화 그리고 인류의 발전적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그러한 기능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대학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간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취업이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기관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학력 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의 좋은 시설, 좋은 교수진, 그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먼저 학생들을 확보하는 데에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어서 총장이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직접 발로 뛰셨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회로부터 이제 총장의 직임을 받고 보니 참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니까 재원 확보도 어렵죠. 대학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총장이 직접 교육대학원 원장과 함께 단둘이서 해외 비즈니스를 떠난 것이죠. 거의 매달 2번 내지 3번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캘컬처라고 하는 환경이 그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받게 됐고 학생 유치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대성공적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지역사회도 달라지고 교직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국제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이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무대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글로벌 영향력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글로벌 경쟁력, 국제 경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국내에서 경쟁은 이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는 대학 간의 인식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국내에서 대학 간의 경쟁을 역에 대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뭐 당연하지만 그래도 총장이 해낼 수 있는 영향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좀 심하게 했죠. 학생들이 세계 무대로 꿈을 펼치게 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적인 액티비티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학이 UN 아카데미 임팩트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도 프로젝트가 워싱턴 DC로부터 시작해서 뉴욕의 UN 본부까지라고 하는 UN 연수단의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국제기구들을 직접 방문하고 국제적인 사역들을 직접 듣고 토론하고 경험케 했습니다. 월드뱅크 세미나라고 하든지 아니면 유엔에서 평화유지군과 함께 직접 포럼을 개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유엔의 본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학기 중에 유엔에 진행하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채택을 해서 학생들이 함께 학과에서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학기 종강 때는 이수증, 수료증을 받게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큰 격려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스펙을 쓸 수 있도록까지 그런 큰 좋은 영향력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글로벌 리더를 잘 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예.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대학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아나운서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적 감소는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의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가 정책 중 하나인 라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즉 그 지역의 인구가 그 지역 대학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끝까지 머물도록 해서 지역을 함께 성장시켜가는 사업이죠. 즉 라이즈 사업은 도시 집중화를 막고 지방 지역과 지방 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역 혁신 사업입니다. 저희 대학은 2025년 올해 이 라이즈 사업에 선정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1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재원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사업은 저희 대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아동 청소년 상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특징은 이런 상담에 관한 사안들이죠. 네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뭐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도 특히 아동 청소년의 좀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지역에 어느 시기에 지역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게 됐고, 특별히 다문화 가정들의 문제나 그리고 다변화 상황에 적응하기 힘든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중론이었고, 청소년 상담의 상당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업의 중요 포인트는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다중적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교육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 심리 상담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매우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희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지속발전 가능 돌봄 사역의 초석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자, 끝으로 교육자로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교육,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의 최대 위기는 역시 학력 인구 감소라는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고, 과학 발전이 우리에게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현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죠. 특히 AI라는 발전이 마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또한 자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발전하면서 교훈을 주어왔던 인문학의 가치가 다시 적극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지속 발전하고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 있는 토론은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신한 인문학으로 초석을 다져놓은 사회와 그리고 국가는 AI가 만들어 놓은 탁월한 과학적 발전을 멋지게 활용해서 더 나은 파라다이스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한 사람의 교육자의 탁월한 비전과 열정적인 헌신,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키워내는 현장에 그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 대학에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갖춘 행복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건영 총장님과 대학의 의미와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